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영풍정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상한가로 완전히 문을 닫으면서 목요일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의문이 좀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고려 아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공개 매수가 마무리되고 나서 지분 차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친 것은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영풍정밀 입장에서는 이미 고려아연 측, 영풍정밀 고려아연 측이 지분을 벌써 70% 이상을 획득을 해서 이미 게임이 끝난 거죠. 네, 게임이 끝난 겁니다. 고려아연 측이 70% 정도 이상 지분을 벌써 확보를 해서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장내 경쟁 때문에 매수 경쟁 때문에 시세가 올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가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요. 앞으로 영풍영밀의 주가 추이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막판에는 수년간 적자를 보였다가 갑자기 흑자로 반전한 종목, 네, 이런 종목들은 되게 더블, 쓰리 더블 납니다. 네, 요 종목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풍정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상당한 힘을 좀 줍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 성원해 주시고요. 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고려 아연은 장내 매수 경쟁, 네, 이게 원인이 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려 아연 측에서 36.49% 정도 그 정도의 지분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MBK 같은 경우는 38.47%란 말이에요. 박빙인데다가 자사주 소각하더라도 MBK 측이 한 42.47, 42.74% 그리고 최 회장 측이 40.72%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어느 누구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내에서 지분을 좀 더 확보하고 우호 지분을 확보하려는 그런 건의 상황이 펼쳐지면서 상한가를 찍었다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풍정밀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고려아연 측이 70% 이상을 획득한 상황에서 게임은 끝난 상태에서 같이 상한가로 오른 것은 사실은 좀 이해가 상식적으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에는 그 분위기라는 게 있죠. 네,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공개 매수권으로 해서 시세를 급등시켰고 또 그 건이 마무리되면서 급락을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또 분위기가 이렇게 고려아연 측과 MBK 쪽이 다시 경쟁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같이 분위기에 휩쓸면서 매수세가 들어와서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올렸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따지면 이해는 안 가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항상 우리가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항상 오르는 겁니다. 주가는 여하튼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매도세가 자꾸 매수세가 많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공개 매수권의 상황이 이제 발생하면서 공개 매수의 청약을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물량을 지금은 이제 매도를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량 공백, 매물 공백이 생기면서 매도 물량이 적어지면서 매수세가 확 들어오니까 쉽게 급등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외인이나 기관 동향에서 뭐 특이한 것이 나타난 건 없고 개인들이 좀 많이 산 편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런 정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좀 이해는 안 가는 그런 부분일 수 있고 어떤 그 물렸던 세력이 이런 식으로 주가를 끌어당겨서 또 한번 이제 끌어당기는 척하다가 이제 물량을 매도 때릴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 없죠. 상한가 강도를 보면은요, 영풍정밀이 158만 주 정도가 하루 거래로 됐는데 장 마감 무렵에 한 13만 6천 주 정도의 상한가 잔량이 쌓여 있었어요. 그죠? 네, 그런 정도의 모습입니다만은
여기 보니까 이제 시간외에서는 한 2만 1,000주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입니다. 뭐 이것만 봐가지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지금 총체적으로 볼 때 영풍정밀이 급등을 해서 상한가를 만든 것은 사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고려 아연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상한가를 찍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이 들고, 매물 공백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도의 이제 급반등이 나타나게 되면 물렸던 매물들이 상당히 나올 소지가 이제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면 고려 아연 같은 경우가 다시 이제 상을 칠지 그거 여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고요. 영풍정밀 입장에서 보면은 이 고려 아연보다 급등의 강도가 약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물렸던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일이 발생하고 좋은 상황이 발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치고 올라갈 때 매수할 분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꺾이는 파동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는가. 둔화되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다음 날의 상황에서 되게 시초가 근처, 그러니까 되게 시간적으로 보면 9시에서 한 9시 15분 사이에 위쪽으로 땅 치고 올릴 때 그때 우리가 차익 매도를 하는 쪽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네. 근데도 비정상적으로 또 끌고 올라간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죠? 하지만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상식선에서 매매를 해야 되고 예외를 보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예외라는 것은 굉장히 극히 작은 확률인데 이걸 보고 매매한다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수반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선에 매매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변동 과정이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어떤 매매 타임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매매를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죠? 네. 상식을 벗어나서 예외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예외를 생각하면서 매매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리스크 부담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여하튼 변동 상황이 또 상당히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드릴 수가 있고요. 영풍정밀이라고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드릴게요. 네, 여러분 요즘 시장 한숨만 나오죠, 사실. 뭘 사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여러분 실적주를 하시는 거예요. 실적주. 이게 결국 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단순한 실적 성장만을 하는 그런 실적주가 아니라 화끈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실적주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순환매 하는데 그 순환매 여러분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불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이 순환매 속에서 그 테마를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적정 타이밍에 맞출 수 있냐 이거죠. 절대 쉽지 않다 이거예요. 네. 이제 실적 시즌 임박했잖아요, 여러분. 네. 그렇다면은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실적주에 대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거 여러분들한테 아낌없이 드릴 겁니다. 자, 이 실적주는요, 서비스 쪽하고 이제 소비재 섹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격대는 이제 부담이 없는 선이에요. 8,000원에서 15,000원 선. 그리고 시총은 아주 크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중간치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총이 5천억에서 한 9천억 정도 범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투자 기간은 뭐 몇 개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요. 빠르면 1개월. 뭐 1개월 이전에도 될 수 있고요. 1 내지 2개월 정도 그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는 더블이에요. 네, 예전의 영업이익보다 훨씬 이번에 날 거로 그렇게 보지만 제일 보수적인 가격이 더블 가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요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네, 주봉 차트, 뭐 월봉 차트, 일봉 차트 이런 것들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공개를 해 드리는데 자, 여러분 일단 먼저 요게 이제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오늘까지 일봉 차트는 아니고요. 얼마 전에 일봉 차트입니다. 되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 여기서 살짝 이제 고개를 든 정도예요. 아주 적절하죠. 아주 적절하고 주봉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는 요런 정도입니다. 과거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바닥을 계속 팠죠. 바닥을 파고 여기서 팔 것 같이 하면서 내려갈 것 같이 구덩이를 팠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주봉 차트도 확실히 생바닥임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은 월봉 차트에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닥이 만들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이에요. 이미 급등한 종목은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런 메리트가 있고, 자, 또 하나는요, 여러분, 영업이익 가지고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때가 2018년의 주가 수준인데요. 이때 영업이익이 가령 XX억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번에 2024년도에 영업이익은 2018년에 3배가 됩니다. 이미 단기 실적에서 확인이 됐고요. 3분기 실적 크게 나올 거고 3, 4분기 실적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절반은 나왔어요. 절반은 나온 것으로만 봐도 이때 2018년에 3배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가는 최소한 2018년도 이 지점까지는 와야 되잖아. 그리고 사실 3배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하지만 일단 제일 보수적으로 보는 곳이 여기고 여기가 지금 시세에 대비해서 더블 정도 가격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패턴이라면은 일단 최소한 더블 정도만 봐도 그게 제일 그 보수적인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같은 경우도 이 지점에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개인이 팔죠.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는 거는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예요. 네, 잘 아시죠? 네, 이런 정도의 지금 현재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수년간 적자에서 턴어라운드가 됩니다. 흑자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원년이에요, 원년. 그리고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나왔을 거 아니야. 이 실적의 3배 정도가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작년엔 적자였고요, 당연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중단되었던 대박 기대 사업이 다시 날개를 펼치기 시작하는 원년이 되고 있고요. 특히 그 제주도의 대박 사업은 이게 한 달간 수백억 매출이 이미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 사업만 해도 한 달간 수백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업까지 포함이 된다면 엄청나겠죠. 네. 아까 보신 바대로 그리고 외인 기관이 집중 매집하고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차트에서 보셨다시피 생바닥에서 모든 이평이 수렴한 이후에 고개 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네. 실적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번에 바뀐 새로운 번호 이걸로 실적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에 주가 AS까지 계속 업데이트해서 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 종목 꼭 해서 대박 한번 꼭 내시기 바랍니다. 실적주라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